영화 디터람스 시사회 후기입니다. 디터람스는 독일 산업 디자이너로 1932년생인데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령이죠. 그 브라운이라는 독일 그 제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30대 나이에 수석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1997년도에 퇴사했습니다. 무엇보다 1950년대부터 한 8, 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 이 디자이너 디터람스에 대해서 애플 디자이너 있잖아요. 조나단 아이브라든지 이런 몇몇 유명한 동시대 디자이너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요 앞에 제가 이게 바우하우스라는 그 독일 그 미술 공예 학교에 대한 영화를 그 시사회 리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우하우스랑 이 디터람스랑 둘 다 독일이고 영화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함께 다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우하우스하고 디터람스하고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개선시켰다는 거 그 외에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큰 공통점은 디자인의 어떤 기능주의, 그 기능주의를 갖다 수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남겨주는 어떤 이런 최소주의 미학을 갖다가 견지했다는 점에서 바우하우스하고 디터람스는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 모토를 less but bett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디자인이 뭐 최대한의 디자인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디자인한 대상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갖다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서 대상을 가장 간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듈이라는 게 수치화된 규격화된 부품을 모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이게 하나의 완성품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이런 방식의 디자인이 이제 디터람스하고 바우하우스가 이렇게 지향했던 바죠. 그래서 모듈러 월드라는 제목으로 디터람스의 회고전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시된 그 제품들을, 지나간 제품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모듈화된 제품들, 그래서 수직하고 수평이 만나서 하나의 가구 혹은 가전제품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우하우스와 디터람스가 만든 이 디자인, 특히 건축물이나 가구 디자인 같은 경우 현대에서 보이는 건축이나 가구 디자인의 그 원형이 되어서 거의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가구나 건물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영화 리뷰, 디터람스라는 영화 리뷰를 어디다가 놓을까, 영화 스토리를 갖다가 정리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어떤 공감한 바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디터런스의 디자인관, 그러니까 디자인 철학이겠죠. 그건 앞에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기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개별 건축물의 그 디자인보다 개별 건축물이 사람이 사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더 고민을 많이 방점을 뒀다고 해요. 이 디터람스도 디자인을 태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대상, 사물의 그 아름다움, 사물을 어떻게 미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세련된 사물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태도의 문제를 보통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산업화가 많이 돼서 물건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걸 갖다 고쳐 쓸 생각은 안 하고 되게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바꿔서 새 물건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풍요 속의 비문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은 쓸 때까지 쓰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지갑도 굉장히 오래된 거 계속 쓴다거나 이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분 30초 정도 돼요.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 Ich habe ehrlich gesagt ein bisschen befürchten, dass inzwischen die Leute also sich nicht mehr in die Augen sehen, sondern vor sich auf so ein Tablett klotzen und selbst über die Straße gehen. Es ist schon erheblich, was sich da die Menschheit verändert hat. Technische Dinge verändern sich ja immer rascher. Denken Sie an die ganzen Computer, nicht? Wenn Sie heute einen Computer haben, ist er morgen schon wieder obsolet. Heute ist keine Industrie mehr groß interessiert, etwas zu reparieren. Ist auch ein Phänomen. Es ist besser, kauft doch gleich Neues. Wir müssen wegkommen von der Unkultur des Überflusses.
Denn es gibt keine Zukunft mit immer mehr Überflüssigem. Nicht nur eine Designauffassung weniger, besser auch eine Verhaltungsauffassung. Weniger wäre überall besser. 그 less but better, 그러니까 최소한의 디자인이 최대한의 디자인이다라는 요 모토는 그 디자인사에서 비슷한 모토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less is more죠. less is more는 간결하게 더 낫다 혹은 간결하게 더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less is more는 현대적인 건축가 미스 반데로에라는 사람이 그 갖고 있는 건축 미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이 말을 했던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19세기 시인이 자기 시에서 썼던 표현이 less is more예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공감할 수 있었던 어떤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디터 람스가 수석 디자이너로 있었던 그 브라운사가 그 질레트라는 그 면도기 회사 있잖아요. 그 면도기 회사에 1984년도부터 2005년까지 자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레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지시를. 그러니까 그 질레트에서는 어떤 다양한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분이 봤을 때, 디터 람스가 봤을 때 그게 자기의 그 디자인관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97년도에 이 브라운에서 퇴사해서 비스토라는 또 가구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일을 갖다가 연장해서 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어떤 어떤 자본의 어떤 논리, 이거는 제가 예술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아주 좋은 예술은 보편적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 만족시키려면 취향 자체, 그 어떤 작품의 품질 자체를 하향 평준화 시켜야 돼요. 이거를 예술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평론가도 마찬가지고.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가 영화 속에 나오더라고요. 좋은 디자인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성취가 되는 거다. 어떤 천재적인 일인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디터 람스라는 사람이 포토제닉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내세웠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다 협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애플이 스티브 잡스라는 그 일 개인하고 등가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만드는 거는 다른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애플이라는 그 모든 제품들이. 제가 공감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얘기는 탈디지털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뭐 디지털 제품 전혀 안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거 정도는 있지만, 근데 저는 디지털적 체험이 우리 삶을 많이 침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디터 람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출인지는 모르겠는데 디터 람스의 그 집 실내를 갖다 보여주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글 쓰는 게 보이는데 진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감각, 오프라인으로 맞닿는 이 체험을 디지털 환경이 지금 대체하고는 있지만, 오프라인,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체험의 그 가치를 디지털이 절대 능가하지 못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디터 람스가 자기 집에서 LP판으로 재즈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음반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라는 재즈 트리오더라고요. 저도 그 음반을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디터 람스는 국내에서 8월 22일 개봉했어요. 그래서 오늘자 8월 31일 봤더니 개봉관이 한 4개관밖에 열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예술영화관이더라고요. 언론 배급 시사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극장 가서 직접 보는 게 있고, 온라인 스크리닝을 보내줘서 그걸 이메일로 보내줘서 그걸 링크 타고 보는 게 있는데, 이 영화는 온라인 스크리닝 링크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4개 주겠습니다.